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메르스 핫라인이라는 긴급 전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법하고 증상 등 관련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메르스 핫라인의 연결이 쉽지 않고 또 핫라인이 유료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는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려다가 무산된 뒤에 텃밭으로 쓰여온 용산구에 있는 노들섬의 용도가 시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노들섬 운영기획안을 공모해서 10개 정도의 작품을 선정한 뒤 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1월 말에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후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I am a rock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요즘 메르스 사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메르스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메르스 핫라인이라는 긴급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통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서 직접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던 사례자 한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변진경 씨.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증상이 의심이 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셨나요? 한 37.2도에서 3도 정도의 비열이랑 네. 그리고 뭐 두통, 구토, 설사 증상 그 정도 있었고 아주 높은 고열이나 기침 이런 증상은 없었었는데 네. 뭐 갑자기 구토랑 설사 증상이 심해가지고 예. 네,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디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부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4일, 5일 이틀 동안 예. 서울 출장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예. 제 동선을 좀 확인해 보려고 다산 120 콜센터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전화는 바로 받던가요? 아니요. 한 대여섯 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연결이 안 된다. 예. 전화가 끊겼고 그 이후에 한 6번째 정도 전화했을 때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메시지 한 1분 정도 있다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증상도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네.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제가 예. 먼저 제 상황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제 증상이 메르스 증상으로 보기에 약하다고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에 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원을 서울 쪽에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부산 메르스 담당하는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 다산 콜센터 전화 말고 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핫라인이라는 긴급 전화도 있는데 네. 그쪽으로 전화해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그쪽 먼저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역시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었고 네, 그래서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그 다음번에 했어요. 예. 메르스 핫라인이 유료라는 점은 미리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알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서울에서 예전에 또 일 있으면 120에 전화를 했었어가지고 예. 막연하게 혹시 핫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120으로 전화를 했는데 예. 그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부산에서도 또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네, 120에 전화를 하니까 부산 핫라인으로 예. 전화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 검색을 해서 부산 핫라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는 어떤 뭐 통화가 있었나요? 부산에서도 120에서 들었던 설명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 일단 제가 메르스 확진 병원에 방문을 한 적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메르스가 아니다. 그 정도 그냥 매뉴얼 선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고,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해당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봐라. 네, 그렇게 전달받아서 또 보건소에도 제가 바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 확진 병원에 방문한 게 아니면은 네. 그쪽에서 메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라. 그 정도만 이 정도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번에 120으로도 전화를 하셨고 메르스 네. 한라인으로도 전화를 하셨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글쎄요, 친절하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는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지난주에 서울 쪽에 감염 확진자가 있었던 그날 제가 강남에서 계속 일을 보고 있었고 또 네. 서울 부산을 왕래하면서 KTX나 대중교통 등에 계속 노출이 돼 있었는데 아예 한라인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하는 그런 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에 확진 환자가 나온 뒤였는데도 자세하게 어떻게 이동을 했냐 그런 기초적인 질문도 받지 못했고 예. 메르스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병원 치료 받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관련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던 변지경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메르스 한라인에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연 위원장인데요. 정재수 국장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전화하셨구나. 네네네. 네, 앞서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예. 많은 국민들은 일단 열이 나거나 증상이 비슷하면 궁금하실 텐데요. 예. 메르스 한라인이나 콜센터 이런 전화회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호소들을 저희한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긴급 전화 한라인을 번호를 마련하고 신고하라고 발표한 것 자체는 긍정적인 대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주치의 제도 속에서 주치의가 다 자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NHS 다이렉트 콜 이런 것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 통화 내용 들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통화가 잘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네.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 라인을 늘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 이제 돈 문제, 권한 문제인데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차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미 몇몇 지방의사회가 나서서 돕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현재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과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보건복지부 차원이 아닌 좀 격상을 시켜서요. 컨트롤 타워를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 배치하고 한라인도 좀 개설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뉴얼대로 좀 읽어주는 것 같아요라고 했던 것 가지고 또 불안하시잖아요. 예. 네. 사실 그런 한라인 전화했을 때 그 신고를 받는 분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얘기했지만 최초 콜센터 상담이 의료 전문가가 현재는 아니고요. 예. 의료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어요. 최초엔 전문 상담 인력이 되고 바로
메뉴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에 따라서 간호사, 의사 이런 순서들이 바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네. 아마 이 확보도 좀 지금 안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한라인으로 문의가 오면은 해당 보건소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라인 콜센터하고 지역 보건소 간의 연결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콜센터는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국민들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 그리고 필요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이미 확보된 의심 환자, 뭐 자가격리자 대해서 관리 통제하는 건데요. 예. 지금 콜센터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예. 상황상 콜센터 일이 보건소로 바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소통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의 한라인 말고 앞서 뭐 인터뷰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그 120 센터도 전화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 회선을 늘리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바로 확인돼야 되고요. 예. 근데 사스 때나 AI 때 구제역이요. 이럴 때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 그때 매뉴얼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지금처럼 메르스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매뉴얼 딱 작동되면서 얼마나 회선이 확보되고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거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뭐 한라인을 곧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라인을 늘린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고 이런 한라인을 늘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뭐 개선책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격리 대상자가 2,892명, 거의 3,000명 육박하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의 늑장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뢰도가 좀 없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열이 나면 의심부터 하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지정되어서 갈 수 있는 예. 외래 예.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이미 대비가 되고 예. 감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외래들이 의원도 포함한 예. 외래를 지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으로요. 예.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만 휴업이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휴업 이번 주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요.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그 잠복기를 고려하면 예. 이번 주말 정도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이번 주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혹시 모르는 그 다음 감염, 예. 더 늘어나는 또 혹시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세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제작진에서 메르스 핫라인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언론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온 점 알려드립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메르스 핫라인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립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북가자동사는 안태환입니다. 팔순의 노무를 모시는 50대 아들입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급히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의사가 어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으시냐고 물으셨답니다. 이유인즉 재작년 둘째 아들을 미리 보내고 가슴에 남겨진 생채기가 너무 커 아물지 않아서 그랬다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전날 철야하고 취침 중인 저를 깨우기 싫어서 노구를 이끌고 혼자 다녀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메어지더군요. 어머니 힘내세요.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작은 형님이 고인이 되신 아버지 회가변에서 부른 아빠의 청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안채환 씨의 힘내라 사연 보내드렸는데요. 안채환 씨가 힘을 드린 어머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두 번째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죠.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이 내한한 뮤지컬 시카고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채환 씨의 신청곡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 법률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법률 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2권 비제 대물림 방지 편을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모 등 가족 사망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데 필요한 부모 재산 현황 조회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방법과 절차, 또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다룬 이 책자는 핸드북 사이즈 135쪽 분량으로 1,500부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이 운영하는 통학 차량 10대 중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 초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율은 평균 31.7%에 그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신고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사립 유치원 비율이 80%에 달하는 점과 사설 학원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네요. 네, 메르스 여파로 9일 휴업한 경기 지역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어제 유치원 522곳, 초등학교 690곳, 중학교 267곳, 고등학교 184곳 등 모두 1,686곳이 휴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내의 학교 3,457곳의 48.8%에 해당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인구가 하반기에 1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인구는 지난 4월 말 현재 내국인 8만 5천여 명, 외국인 1,960명 등 총 8만 7천여 명으로 오는 6월에서 10월 송도에 5개 단지 또 5,6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인구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네요.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메르스 종합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엄은식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확산 추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어서 이 메르스의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감염자분들이 확진되기 전에 격리한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아무쪼록 메르스 확산이 아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만 볼 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전국적으로 108명이고요. 이 중 서울 시민은 17분이 계십니다. 예. 이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가택에 격리되고 계신 시민분들은 2,514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1:1 매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 대상인 시민분들이 대부분 잘 협조해주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주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서울 삼성병원의 메르스 감염 의사가 한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을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좀 공포감을 부추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들은 병원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환자분은 35분 환자인데요. 예. 이분이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모이는 그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에 하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게 될 경우 메르스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고 모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예, 다행히 지금까지 이분들 중에 확진 환자는 없었지만 저는 이 과잉 대응이 늦장 대응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지금 메르스 대응 체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네, 환자분들이 확진되거나 격리한 병원 명칭이 공개되었지요. 그 이후에 시민들의 문의나 상담 또 검진을 위한 검체 이송 물량 등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120 다산 콜센터에 상담 인력을 119명까지 보강을 하고요. 또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24시간 이송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명 가량의 전담 요원과 가용구급대 130여 대를 투입하고 있고 또 서울의료원과 서북병원, 보라매병원에 38실의 격리 병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긴급 집행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 물품을 확보하였고요. 이 물품들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도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그 120 센터에 전화했던 분 전화 연결했었습니다만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명까지 보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보강된 거예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여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인력들을 추가로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은 119명까지 보강이 되어서 98%까지 저희가 1차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13일로 예정된 그 서울시 공무원 시험 예정대로 치르는지 안 치르는지 뭐 말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네, 시험은 치르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응시자가 지금 13만 명 정도인데요. 응시율을 60% 정도로 보면은 약 7만여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6월 13일 날 실시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장마다 세정제를 비치하고 수험생이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도 배부해 드릴 계획이고요. 또 각 시험장에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 응급의료 요원 및 응급 차량이 대기하여 만약에 발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험생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와 함께 이 개인 건강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 메르스 확산의 극복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를 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 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도중에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5699번님이신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험을 보지 못하나요?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따로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나요? 네. 자가격리 수험생 중에 자가격리 대상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 엄은식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생명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되게 심하게 아파서 그랬었던. 지금 이쪽 우측 다리가 더 심하거든요. 이탈되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루 같은 경우는 2에서 3개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 같아요. 동물병원 저도 이제 2마리째 키우는데 진료를 받아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투명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인 것 같고 그 취지에 동조해서 조합 가입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지역사회한테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얘 지금 4년째 키우는데 동물병원 한 5군데는 더 옮겼었을 거예요. 병원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담 받으니까 딴 데보다는 조합원은 뭐 20% 할인을 해서 주신다 그랬는데도 할인하기 전 금액이 일반 동물병원보다는 한 1, 2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서민은 혜택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우리 동물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경섭이라고 합니다. 동물병원을 매개로 해서 이 마을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동물보호 활동도 함께하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는 활동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생 동물병원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협동조합이죠. 우리 동생 동물병원에 다녀왔네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협동조합 동물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3364번님, 요즘 회계사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꼭 합격할 거라고 힘을 주고 싶어요. 아들 화이팅 하셨고요. 4339번님, 동생이 얼마 전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마냥 놀 수는 없다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진아, 우리 함께 힘내서 열심히 살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취직 공부도 하고 힘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비용이 되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내용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메르스 환자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 평택인데 경기도 남부 지역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평택시에서도 그 첫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이곳에서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당국도 평택 성모병원에서의 메르스 전파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잠잠해지면서 지역 경기도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재래시장은 물론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의 고객이 큰 폭으로 줄어서 타격이 컸는데요. 상인들은 시민들이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는다며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점차 활기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동안 열이 조금만 있어도 병원들이 진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걱정은 덜게 됐죠? 네, 경기도와 경기도 내 그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 치료를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32개 대형 민간병원과 6개 도립의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발열이 있다거나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이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메르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근 검진기관에서 메르스 확진 여부를 하게 됩니다.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메르스로 확진되면 바로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곳에는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치료 인력과 장비를 이곳에 집중해서 메르스 환자만 치료하게 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인 주민 중에서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때 보건소에 연락하면 역시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메르스로 인해서 휴업하는 학교 많고 또 휴업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 또 교육당국의 고민이 크겠어요. 네,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40% 정도인 182개 고등학교가 휴업하고 있는데요. 이들 휴업학교의 3학년생들은 지난주 수능 모의평가가 끝난 후에 바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학상담을 하려던 계획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도서관에 보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서 학습 능률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휴업하는 것과 메르스 감염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의학계의 지적에 따라서 이제 휴업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일 행복할 수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기엔 이미 늦어버렸어. 등 삶에 대한 비관적 변명이 고착화된 사회에는 희망이 존재할 순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네, 장선문 감독이 추천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